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두레텍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5.56mm 신형탄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 탄이 뉴스에 나오고 저에게 분석해 달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밀리터리 분야에서 가장 잘 모르고 자신이 없는 게 바로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중에서도 탄약 분야는 더욱더 모르고 탄도학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고 분석한다는 건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오기를 기다린 것인데요. 정보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된 것 같아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제 분석에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마추어의 분석인이 틀린 점은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탄을 소개한 방송국에서는 이 탄을 탱크를 뚫는 탄이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분명 철판을 뚫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5.56mm 탄 중에 관통력이 가장 뛰어난 건 인정하지만 5.56mm로 뚫리는 장갑차도 없을 것이며 그런 차량은 탱크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이건 엄밀히 말해서 장갑차의 장갑을 뚫는 게 아니라 방탄복을 관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탄의 능력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지력, 두 번째는 교정거리, 그리고 세 번째는 관통력입니다. 그 중에서 이 새로운 탄이 두각을 나타내는 점은 바로 교정거리와 관통력입니다. 이 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총 5군데의 사격장에서 시험을 했다고 하고 철판을 관통하는 시험 그리고 인체와 같은 밀도를 가진 탄도젤라틴이라는 일종의 실리콘 관통 시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6.5mm의 철판을 100m 안쪽에서 관통을 했다고 해요. 50m와 100m 등 여러 거리에서 시험을 했고 최대 100mm에서 6.5mm의 철판을 관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6.5mm의 철판을 사용했느냐 하면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탄복의 방어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방어력 레벨 4 기준의 방탄복이 막을 수 있는 정도이고 6.5mm의 철판을 관통했다는 건 바로 레벨 4의 방탄복을 뚫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재 방탄복은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레반이나 IS 같은 테러 단체들도 방탄복을 입기 시작했고 실제로 고도의 세라믹판이나 카본 소재의 방탄복은 비싸지만 그냥 일반 철판으로 만들어지는 방탄복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보급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후방 지역에는 일반 철판으로 만들어진 방탄복이 지급되고 있고 러시아도 일반 철판으로 만들어진 방탄복을 병사들에게 지급했다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일반 철판으로 만들어진 방탄복은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흔한 테러리스트나 반군들도 쉽게 구해서 착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실제로 우리가 북진했을 때 북한군도 최소한의 염가형 방탄복이라도 입고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기 때문에 모든 소화기들에게는 바로 이 방탄복을 관통할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6mm가 방탄복을 관통하기에 충분한 관통력을 보이지 못한 것도 6.8mm로의 교체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 듀레텍의 탄의 관통력은 상당히 대단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유효사거리인데요. 우선 우리가 비교해볼 만한 탄은 3가지 정도입니다. 당장 K1에서 사용하는 M193탄이 있고 K2 소총에서 사용하는 K100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193탄은 유효사거리가 460m인데요. 탄자의 무게를 더 증가시킨 K100탄은 유효사거리가 600m입니다. 그런데 듀레텍의 탄은 탄자의 무게가 3.38g으로 M193탄의 3.56g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탄자의 무게가 4g인 K100탄보다 월등히 가볍고요. 그럼 당연히 유효사거리가 M193탄보다도 더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듀레텍의 탄의 유효사거리는 600m로 K100탄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탄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 탄은 CFT, 우리말로 하면 전산유체 해석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개발된 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탄들은 최대한 유체역학적으로 유리한 형태의 탄을 만들고 이걸 수많은 사격 시험을 통해서 탄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듀레텍은 한마디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탄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듀레텍의 탄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탄자의 후방에 공기홈이라는 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기홈이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의 사거리 40km 탄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베이스 브리드 탄이라고 하죠. 이 탄의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야포탄이 발사되면 탄저 부위 그러니까 탄의 끝단 부위에서 탄을 끌어당기는 와류가 발생하는데요. 베이스 브리드탄은 이 탄저 부위에 일종의 가스로 채워서 탄을 끌어당기는 와류가 생기지 않게 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K9의 K307탄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사거리 40km를 달성한 건데요.
이건 소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총탄도 탄저 부위에 와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듀레텍의 탄은 바로 공기 안내음을 만들어서 이 탄저 부위로 공기를 흘려보내서 와류가 생기는 걸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음으로 베이스 브리드탄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복잡한 구조의 추진제 없이 공기음만으로 이런 효과를 본 거죠. 실제로 듀레텍에서는 ECFT와 공기안내음을 야포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5mm 기준으로 1단계에서 56km를 그리고 2단계에서 82km를 3단계에서 120km의 사거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야포탄도 이 공기음을 이용하면 사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6.8mm 탄으로 교체하지 않고 듀레텍의 탄만 새로 채택해도 될 것 같죠. 분명 듀레텍의 탄은 지금까지 나온 5.56mm 탄 중에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가장 우수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듀레텍의 탄도 5.56mm라는 물리적 한계는 절대로 극복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 5.56mm를 교체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지력 부족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살상력 부족이죠. 과거 많은 교전에서 5.56mm는 적병을 충분하게 저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부족한 저지력으로 인해서 적의 반격을 받아서 사망한 미군 병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5.56mm를 교체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지력 부족인데요. 저지력 부족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전도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파편화 효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로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탄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우선 전도 현상이란 주로 7.62mm 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탄이 인체에 들어가면 탄이 급격하게 속도를 상실하면서 탄이 뒤집힐 듯 말 듯 하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면서 인체를 헤집어 놓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파편화 효과는 5.56mm에서 많이 나타나는 효과로 탄이 인체에 들어가면 탄이 깨지면서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인체를 헤집어 놓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편화가 5.56mm에서 항상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많은 경우 파편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5.56mm의 저지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 주요 이유입니다. 그럼 듀레텍에 타는 사람의 인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쓸까요? 듀레텍에 타는 미국의 최신 5.56mm 탄인 M855A1 탄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M855A1은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5.56mm 탄으로 알려져 있고 풍산에서도 이 탄을 그대로 모방해서 개발하기도 했었죠. 이 탄은 구조가 어찌 생겼냐면요. 앞부분은 관통력을 위해서 철심으로 되어 있고 몸통 뒤쪽은 탄자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알루미늄 구조물이 있고 그걸 고리 재킷으로 감싼 형태입니다. 듀레텍의 탄도 공기음을 빼고는 M855A1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이 이리 만들어진 이유는 적들이 방탄복을 입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방탄복을 관통하기 위해서 관통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은 기존 탄에 비해서 관통력은 높으나 전도 현상도 그리고 파편화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 탄은 인체에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힐까요? 그건 탄을 감싸고 있는 구리 재킷이 인체에 관통할 때 벌어지면서 마치 9mm 할로포인트 탄처럼 벌어지면서 인체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권총탄 중에 할로포인트 탄은 여러분도 아시죠? 일부러 탄의 앞부분에 갈라지는 홈을 만들어서 인체에 충돌할 때 탄이 벌어지면서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주는 탄이죠. 그런데 문제는 5.56mm는 9mm 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탄이 인체에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양도 작고 너무 관통력도 좋기 때문에 9mm 할로포인트 탄 정도의 인체에 대한 피해는 입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탄은 방탄복을 관통하기 위해서 그나마 약한 저지력을 더 포기한 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을 가장 많이 쓰는 미 해병대가 병사들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모잠비크 드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일종의 사격 방법인데요. 몸통에 두 발 그리고 머리에 한 발을 사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인체 중에서 가장 명중시키기 좋은 몸통에 두 발을 쏘고 그리고 확실한 사살을 위해서 머리에 한 발을 쏘는 사격 방법인데요. 미 해병대는 보병들에게 이 모잠비크 드릴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M855A1의 어쩔 수 없는 저지력 부족 문제를 사격술로 해결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듀레텍의 탄은 다른 건 몰라도 살상력만큼은 기존의 5.56mm에 비해서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5.56mm의 물리적 한계죠. 그래서 절대로 이 탄이 6.8mm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5.56mm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탄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고 당연히 이 듀레텍의 기술을 6.8mm에 적용한다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형 5.56mm를 볼 게 아니라 듀레텍의 기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기술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 6.8mm를 채택하고 우리도 6.8mm를 채택한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병사들이 5.56mm를 들고 다닐 겁니다. 그렇기에 듀레텍이 5.56mm 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건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5.56mm 탄인 건 분명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UAE 등 중동 국가에서 듀레텍을 먼저 알아보고 접근했고 우리 방사청은 국내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듀레텍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은 실제로 우리 군에게 채택될 것이며 다만 듀레텍이라는 회사는 저도 이번 발표가 있기 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일 정도로 작은 중소기업인데요. 듀레텍에서는 풍산 등 기존 대기업과 협력 없이 스스로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우리 군에게 납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충분한 생산력을 듀레텍이 가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 밖에도 듀레텍은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중탄을 선보였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소개할 수 없겠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